예, 사부 드루킹 김경수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경수가 지금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요. 지금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영장전담판사의 피의자 신문에 가는 것을 영장실질심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김경수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말로 김경수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하니까 그냥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말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경수와 특검이 지금 이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등을 다투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일이 오늘 저녁을 거쳐서 아마 내일 새벽에 한 2~3시쯤에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검사 2명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판사에게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 결론은 내일 새벽에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방해, 즉 댓글 조작을 하는데 김경수도 가담했다라고 하게 된 결정적인 특검의 증거는 둘리라고 하는 킹크랩 개발 이후 시연을 했다라는 친구와 또 킹크랩 개발 운용한 서육이 이 두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김경수에게 영장을 청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 따르면 김경수가 11월 9일 너름나무 출판사에 가서 이 둘리가 아이디 여러 개를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방식으로 댓글에 대한 공감, 비공감 등을 갖다가 숫자가 바뀌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댓글을 놔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로그인해서 탁탁탁 쳐서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아이디로 동일 작업을 또 반복하는 부분까지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가서 댓글의 수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을 보여줬고, 그래서 특검팀은 김경수가 찾은 시간대, 그러니까 11월 9일 2016년 오후 7시부터 9시에 경공모 회원 상당수의 네이버 아이디가 지속적으로 로그인, 로그아웃된 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를 첨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 관계자는 김경수 방민 이후 둘리, 서유기 등의 노력으로 경공모 일당이 지속적으로 킹크랩의 성능을 발전시켜 나갔고, 그래서 킹크랩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댓글 조작 행위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급증을 했다. 그래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댓글에 달린 공감, 비공감 버튼을,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 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라는 거예요. 총 8천만 번 부정 클릭하는데 김경수가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기간은 지난 5월 대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선에 댓글을 조작해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도 사실상 이 법리하고 관계없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재판을 이렇게 영장 청구를 결정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킨 사람이니까 그 무게가 똑같이 지금 대선 때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에게도 미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김경수 측 변호인은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제목의 워드 문건만 봤고 킹크랩 시연에는 참가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우스운 거는 법조계에서 허익범 특검이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강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핀포인트로 한 방으로 해야지 이걸 질질 끌고 가면서 특검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보면 이런 예민한 정치적 사건에서 특검이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무조건 사람을 집어넣는 쪽으로 칼을 들이밀은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을 슬쩍 빼가지고 어설프게 영장을 청구해서 상대를 살려주는 일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 특검이 어떻게 지금 영장을 썼는지 사실 영장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는 저는 좀 판단을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드루킹 일당이 3차례에 걸쳐서 6명이나 구속됐는데 이 사건으로,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기다 아니다, 즉 김경수가 다 보고받고 김경수가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이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경수는 자기가 안 했다 했지만은 이 센다이 총영사나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드루킹뿐만 아니라 김경수도 진술 번복이 대질해서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김경수의 말 중에도 신빙성이 결여되고 또 지금 김경수한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는 각종 증거와 흔적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지속적으로 부정해온 김경수에 대해서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드루킹 일당과 마찬가지로 구속을 시켜서 그를 지금 권력의 보호막으로부터 드러내야만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드루킹 일행이 이 경인선에서 지난해 이 대통령 선거 기간 킹크랩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특검이 가지고 있는 걸로 어제 확인되었대요. 그래서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는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 백서 그리고 대선 기간 킹크랩 운영 안내 파일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선 기간에 댓글 작업을 얼마나 했는가, 또 관련 활동을 한 상세 내역 등이 일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드루킹 등으로부터 2017년 4월 14일 대선 한 달 전쯤이죠. 기준에서 킹크랩이 100대까지 충원이 됐고 하루 기사 작업량은 300건으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 30대가 킹크랩 한 대하고 세트가 된다는데, 킹크랩이 100대라 하면 100 곱하기 30을 하면 전화기가 3000대까지 동원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 자, 이 부분과 관계해서 2012년에 새누리당도 있었다. 아, 그건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걸 갖고 이건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거는 그대로 법대로 처리해서 저는 그거 한 놈이 있으면 다 집어넣으라는 데 대해서 하나도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훨씬 더 많이 구체적으로 수사가 되었고 결론이 지금 많이 나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 뭐 그쪽에 새누리당이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둘 다 넣지 말자 이런 소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인선 활동 백서는 228페이지 분량이고 참 두껍네요. 참 드루킹이 어지간히 한 자리를 챙기고 싶어가지고 자기 한 일을 생색도 많이 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12일부터 2017년 5월 26일 대선 딱 끝난 한 보름 뒤죠까지 댓글 작업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인선을 소개하면서 텔레그램 팀은 12개 커뮤니티 팀, 3개의 블로그 운영팀, 그 다음에 2개의 지휘팀, 그리고 조직 활동을 지침하는 3개의 채널방 등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뭐 5분 뭡니까 기동 타격대 같은 그런 것도 2개 팀을 추가로 운영해서 모두 22개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MB의 댓글 알바와 박근혜 측의 미디어 팀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확보한 드루킹의 이 여론 조작을 기록한 백서, 이게 항상 기록 꼼꼼히 하는 사람하고 뭔 거래를 하면요 이래 잡혀요. 옛날에 저기 저 강서에 이 부자 살인범도 붙잡힌 게 그 사람이 요구르트 하나 사준 것까지 기록해나가 나중에 잡히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기록 잘하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드루킹이 입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의 그 여론조작 백서에는 활동을 소개했는데 문재인 정권 창출을 위해 네이버 등 세계 포털의 기사 댓글을 장악해 여론을 주도하겠다. 총 22개 팀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선일까지 2만 1,077개의 뉴스 기사에 대응을 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을 형성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부각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내 유일 후보론을 형성하고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을 평가절하했다. 2017년 4월 이후 대선 기간에는 안철수, 문재인 양자 구도가 될 조짐이 보이자 안 후보 참석 포럼에 전북 조폭 참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철수 조폭, 안철수 잣대기를 부각시켰다. 2017년 4월 5일. 그때 안철수가 좀 뜰 때 집중적으로 친문 진영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안철수가 그냥 좀 있다가 추락하기 시작했죠. 자, 이런 작업들을 자기들이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라는 안철수 발언이 학부모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거 안철수가 유치원 문제 말 잘못했다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거기도 관계했고, 공주가 가니 왕자가 왔다면서 공주는 박근혜, 왕자는 안철수 해서 안철수 이꼴 기족 프레임, 박근혜 기족 프레임을 형성했다라는 거고요. 김경수와 관련해서 재벌개혁과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 문건을 보내고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및 관련 기사에 대선 전에 대응을 하고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 의지에 대해 평화통일 경제적 이점을 들며 비난 여론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드루킹은 이런 부분들을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려 8개월을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댓글 작업을 일지 형식으로 꼼꼼히 정리했고 하루에 많으면 기사를 500건까지도 대응을 했고 22개나 되는 텔레그램 방을 채팅방을 통해서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했고 그리고 공모는 2016년 12월부터 김경수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장에 그렇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드루킹이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위에 언급한 이슈로 게재된 기사는 우리가 전부 대응을 작업을 끝낸 거다라는 단서. 일일이 대응했음 하기 그러니 기사 제목 다다닥 달아놓으면 이거는 다 우리가 작업이 끝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12일 전인 작년 4월 27일 심상정 의원을 띄우는 기류가 온라인에 형성되자 드루킹 등이 문재인 표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심상정의 대선 공약 이행 예산 550조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비난 여론도 벌였다고 하고요. 또 드루킹 등은 대선 기간 동원한 킹크랩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델로 특검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킹크랩 모델은 가입자 식별 번호가 담겨있는 유심 칩이 장착된 휴대전화 한 대 등 기본 5대가 한 문금으로 총 6문금이 30대가 한 세트 당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유심 칩이 달린 전화를 포함해서 5대. 그러면서 5대를 가진 사람이 6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기가 3,000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5개씩 6세트, 즉 30대를 이렇게 한 명이 관리했다면 100명이 지금 이 작업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9개월 동안을 최소 100명에서 600명까지 이 작업에 투입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2016년 12월 28일 경공모 핵심 척건이 나눈 대화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남아 있는데 킹크랩이 98% 완성됐다. 즉 이게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점점 작업을 할수록 보완을 해서 가면 갈수록 완벽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댓글 작업도 많아져서 2017년 경인선 대선 활동 백서가 총 228페이지 분량 중에 2016년 12월 한 달 동안에는 21페이지지만은 2017년 4월에는 50페이지로 댓글 작업을 기술한 부분이 2배가량 양이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을 했다라는 내용까지도 USB 메모리에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시 모니터링 요원 8명을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교대로 배치해서 자신들이 일을 시키고 있는 집단이 댓글을 제대로 정리했는지까지도 모니터링 요원이 전부 이 군대에서 불침번 서듯이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 지침에 따르면 업데이트, 그러니까 각 포탈이 이 기사를 언제 새로 올리고 또 올라 있는 거를 간판에 있던 걸 내놓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주기를 고려를 했고, 네이버는 오전 0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많이 본 뉴스가 7시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활동 시간을 오전 2시에 주로 네이버 작업을 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뉴스 기사의 변동이나 자기들이 작성한 댓글의 순위 변동 등을 살피면서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요원이 일반 회원들을 향해서 킹크랩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와서 소설로 이만큼을 쓸 수 있겠어요? 안 한 일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매일 그때그때 진행된 일을 그때그때 적었으니 이게 228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가짜로 한 척 하면서 뭐 자리나 따내려고 이런 것 같이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 그날에 로그 기록에 보면 실제로 지금 그거 다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했다고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김경수가 이들과 얽혀서 지금 이 댓글 말고도 후원금도 쪼개기로 2,700에다가 정책 보고서도 받았고 경인선 오프라인으로 수백 명씩 동원도 해줬다면 당연히 이런 작업들도 김경수가 와서 킹크랩을 했다. 지는 부인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당시에 김경수가 와서 보고 있는 시간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 네이버 이런 부분에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실질적으로 김경수가 다 봤고 또 그날 왔다 갔다 한 것은 김경수의 기사, 전화의 위치 기록이나 또 톨게이트 기록으로 다 확인됐다. 날짜도 맞고 또 그 날짜에서 이 조작 킹크랩 작업을 했다라는 데에 대한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도 맞다면 이 정도 맞으면 영장 청구해서 일단 구속시켜서 재판해야 되는 거지요. 자, 이것도 아니다면 그러면 드루킹 일당 6명 구속시켜 나간 것도 다 풀어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툭하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번에 그 이 드루킹 김경수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를 지키겠다고 당대표 출마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는 무슨 정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